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안 해버릇하니까 조금 자꾸 이게 귀찮아지네요. 하여튼 오늘 공식 오픈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일이온이 일이온 리서치, 일이온 브로커리지, 일이온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세 가지 분류돼 가지고 재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쉬고 있는데요. 오늘 하여튼 공식적으로 오픈은 아니지만 오늘부터는 일이온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일반 투자분들의 어떤 소통은 저희 일이온 브로커에서 우리 연불리가 많이 해줄 것 같고요. 저와 같이 일이온을 진행했던 저희들은 그냥 저희 리서치 소개하는 정도,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그냥 어쩌면 접종을 약간 줄여서 저희들이 좀 더 리서치에 매진하는 구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런 리서치로 재편된 첫날인데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죠. 사실 우리 전략팀도 이것 때문에 아침도 계속 부닥치고 또 이따 회의 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자 실적 발표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 사실. 그렇죠. 네. 12조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딜러가격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마진이 똑같이 나오지? 그쵸? 2분기랑 거의 같이 나왔죠. 그렇죠. 네, 2분기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 뭐 IM 좋은 건 알았지만 뭐 그거 외에도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거는 지수에 상관없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중소형주는 뒤져봐야겠다 생각은 했어요. 이게 맞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 실적부터 간단히 좀 보자면, 말씀했죠. 자료는 오늘 삼성전자 자료 나왔고 반도체 자료 두 가지 갖고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을 12.3조 정도로 12조 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대략 10조에서 11조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의 이제 주된 근거 중 하나는 결국 IM과 CE 쪽, 그러니까 가전 쪽과 스마트폰 사업부의 세트 쪽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다. 그쪽 세트 쪽 이제 출하량이 좋다. 그런 의견이 좀 많았는데, 10조에서 11조로 넘겨서 1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거는 사실은 반도체의 선방이 가장 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이미 IM과 CE가 좋은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근데 12조를 넘긴 거는 반도체 때문이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을 상당히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같은 이제 부분은 일부 이제 QOQ로 조금 감익이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을 한 거 대비에는 수익성 방어를 상당히 좀 잘해낸 부분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이 한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 낸드가 한 마이너스 5, 6% 정도 QOQ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2분기가 거의 동일한 거죠. 그렇죠. 반도체 사업부가 2분기가 영업이익이 한 5.4조가 나왔는데 3분기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선방을 해주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데 조금 큰 기여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의 눈높이는 점점 이제 올해 4분기와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인덱스로도 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고정 가격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대비 고정 가격 하락폭이 4분기엔 둔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서버를 제외한 어플리케이션들, 뭐 PC나 그래픽이나 모바일, 컨슈머 이런 쪽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4분기의 고정가격 하락폭을 좀 많이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서버 쪽의 가격 협상도 어느 정도 조금 우호적으로 좀 전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가 마이너스 한 6, 7%라면 4분기는 한 마이너스 4에서 5% 내외 정도로 블렌디드 기준으로 디램 ASP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제 가격 트렌드를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 고정 가격 같은 경우는 QOQ의 움직임이 이제 3분기가 6, 7% 빠지고 4분기가 하락폭이 축소가 되다가 내년 1분기에는 플랫 정도로 마감을 하고 내년 2분기서부터 디램의 고정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QOQ가 아니라 MOM 기준으로 월별의 움직임을 좀 본다면, 월별 기준으로 디램의 고정 가격의 상승 본격의 시기는 아마 내년 1분기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지금도 고정 가격 약간 협상 기간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4분기 약간 우절했었잖아요, 이때 고정 가격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 대비 4분기 하락폭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때요? 생각보다는 3분기 하락폭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축소될 것 같다. 사실 4분기 증시에 대해서 누가 이게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저희 하우스 입장에서는
전자식별 실적 나온 날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멘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잘 나와도 너무 멘붕이고. 잘 나오니까 네. 우리가 4분기에 이 디램 고정 가격이 좀 내려오는 때 그때 좀 시장이 쉬지 않겠나 봤던 건데 뭐 네. 지금도 시장이 올라간다 이걸 떠나서 최소한 반도체 쪽은 상당히 괜찮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렸고 네네. 오늘 이리온 리서치로 재편된 첫날도 이걸 먼저 녹음하자고 한 이유인데 고정 가격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계속 좀 안 해도 되겠죠? 점점 걱정의 강도가 좀 낮아지는 많이 것 같습니다. 걱정했었거든 사실. 네, 그 그렇죠. 부분은. 걱정을 이제 많이 했었죠. 하반기 가격 빠지는데 음. 그 폭이 굉장히 클까봐 좀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그 폭이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좀 마감이 될 것 같고, 오케이. 네, 결국에는 이제 전자나 닉스 같은 메모리 대형주들을 보는 제 시각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게 제 계속 생각입니다. 주가의 움직임도 실적이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반영하는 것보다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조가 크기 때문에 결국 가격의 방향성을 보자면 전자의 실적 자체가 4분기는 QOQ로 좀 빠지더라도 내년은 올라가는 방향성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도 2021년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간략히 나오는데 뒤에 산업 자료로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는 디램 위주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나옵니다. 반대로 낸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히려 예상보다 많이 오르긴 어려운 사이클이 나올 거고요. 이게 참 묘한 게 불과 추석 전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뭐 최영사 형도 동일했잖아요. 뭐 하이스를 좀 늘리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전자 늘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너무 네네. 갑자기 물어봐서 좀 이거는 둘 다 좋은 건데 네 그렇죠. 그냥 누가 저는 더 이제 클라이언트와 얘기했을 때 네네 그냥 하이스를 좀 채울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전자 채우고 전자 관련된 중소형주 채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중소형주는 압도적으로 전자 쪽 밸류체인들이 좋은 사이클이 그러니까 나올 거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하이스 맞아요. 밸류체인보다는 네 전자 저번에 우리가 뭐였죠 자료? 밸류체인의 빅사이클 그거. 맞아요. 그 자료 종목들 다시 또 꼭 중소형주 보시면 네 거기도 나 오늘부터 정리가 시작할 것 같은데 그냥 다들 그쵸. 아까 전화 온 것들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딱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 오늘 아침에.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단에서는 전자형 밸류체인이 워낙 강력한 모습을 내년에 보여줄 것 같고 전자와 닉스만 비교를 하자면 조금 기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가 메모리 업종의 반등의 시작이 될 사이클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유리하다. 하지만 조금 길게 내년까지 봤을 때는 전자가 유리한 사이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대비 수익률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거는 뭐 전자 실적 나온 날부터 다들 하던 얘기니까 뭐 큰 그쵸. 차이는 없는데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나온 내용들은 가격 관점에서는 디램이 낸드보다 우호적인 상황이 나올 거고 다만 중소형주 단에서는 전자의 캐펙스가 내년엔 낸드와 EUV 중심으로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낸드 쪽이나 비메모리 밸류체인 쪽이 내년에 좀 좋은 업황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자료보다 아침에 급히 녹음했던 이유는 바로 두 번째예요. 네. 우리 저번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시장에서 매크로한 이슈는 제외해놓고 아침에도 뭐 그거 갖고 하면 이걸 노이즈로 볼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은 있지만 반도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원래 내년에 빅사이클로 생각했던 걸 보면 네. 뭐 연말 수급 이슈 다 빼고 그냥 빼고 그 반도체 중소형주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더 들거든요. 좋았지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반영하려는 기조가 워낙 또 세기도 하고. 그 얘기 좀 네. 해줄래요? 반도체 업황이랑 이런 여러 가지 코멘트들 네. 반도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내년에 올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의 주요 변수들이 뭐가 좀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을 좀 5가지 정도로 좀 짧게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자형 낸드 밸류 체인의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일단 빅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캐펙스가 늘어난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전에 오버 더 호라이즌 2 자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기술의 변화가 메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낸드에서는 더블 스태킹 기술이 전자의 낸드 공정 기술의 가장 큰 역할을 내년에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텝 수의 증가가 부품 소재의 수요를 굉장히 많이 땡기게 될 거다. 추가적으로 낸드 캐펙스가 올해는 한 45K 정도 시안2 페이지 1에 집행이 되는데 내년에는 평택2 하부층과 시안2 페이지 2에 집행이 되면서 낸드 캐펙스가 한 60에서 80K 정도로 올해 대비 내년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모의 투자 금액 그리고
기술 공정의 변화가 전반적인 낸드 밸류 체인의 수요를 촉진시키는 사이클이 내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랜드 체인에 상황이고요. 있는 기업들은 한번 좀 많이들 관심 갖겠네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관련 종목으로도 짧게 적어놨지만 부품 소재 단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낸드 에천트를 하고 있는 솔브레인 업체나 아니면 SI 시링하는 TCK 아니면 KRF 포토레지스트라는 동지 세미킨 같은 업종들이 그쪽에 좀 밸류 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어차피 있을 것 부품 같고요. 소재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부품 소재가 뭔지 좀만 설명해 줄래요? 솔브레인은 분할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홀딩스하고 사업회사를 분할을 했죠. 음. 분할 이후에 지금 상장하고 나서는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내년에 업황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우호적인 업황 나중에 자체가 따로 네, 한번 다루시고 네, 뭐 나오지 공부를 않을까. 해보시고 네. 다룬다기보다 그냥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뭐 음. 나쁘지 않습니다. 낸드 좀 좋은 거야 우리 다 알죠. 예, 시가격에 들어가는 에천트 쪽이라서 그쪽의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내년에 증가하는 사이클이 TCK 나올 거고요. 것도 이게 많이 늘어나나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TCK는 애널로 리포트 짧게 쓴 적도 있었는데 음. 결국에는 낸드 에칭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웨이퍼를 보호해주는 링의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에칭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점점 스텝 수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SIC 링을 교체해주고 신규를 써줘야 되는 수요가 점점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네, 장비랑 부품 소재 놓고 보면 어느 게 더 나아요? 사실은 뭐 둘 다 비슷한가요? 네, 전 비슷비슷하게 봅니다. 전에 오늘 빅사이클 보면은 뭐 PSK도 얘기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부품 소재 쪽 종목들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음.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오버 더 호라이즌 2에 나온 뭐 종목들 다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라서 네. 반복의 부분입니다. 그 자료 다시 보시면 방송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디램에 대한 얘기인데 디램은 가격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을 업체들이 탄력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디램 캐펙스가 이제 연말이나 내년으로 밀린 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의도적으로 낸드는 수급 밸런스를 조절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캐펙스보다는 마이그레이션 중심으로 디램은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디램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디램은 칩메이커들이 유리한, 그러니까 대형주들에게 좀 더 유리한 업황이 나올 거고 추가적으로 신규 기술 변화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범용 아이템들보다는 신규 기술 변화라는 게 뭐냐면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EUV 공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캐패시터. 캐패시터라고 보면 세부적으로 ALD 증착이나 하이K 프리커서 같은 부분이 될 거고 세 번째가 DDR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ALD 증착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하이K 프리커서가 지르코늄 베이스에서 하프늄 계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 수 있는 하이K 프리커서 대응 가능한 업체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DDR5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로는 후공정 테스트 장비, 두 번째로는 소켓 핀, 세 번째로는 패키징 기판이 바뀌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노출도가 있는 업체들에 주목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부분은 사실 뭐 유사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메모리 업황 관점에서 본다면 낸드는 캐펙스가 많이 몰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 밸런스는 디램이 더 좋을 거다. 이러한 내용이 세 번째에 나온 부분이고요. 네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디램의 가격 반등 시점은 도대체 언제냐? MOM으로는 내년 1분기 말 정도, QOQ로는 내년 2분기가 될 거다. 스팟 가격은 이제 고정 가격의 반등을 한 3, 4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의 스팟 가격은 아마 반등세가 시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비메모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 상황이 계속 우호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EUV 캐펙스도 올해 대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가적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돈을 버는 시기가 내년에 될 겁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 가동률과 캐파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이익률 자체가 올해는 한 하이싱글에서 내년도는 한 10% 초중반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 시즌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주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수주 뉴스플로우가 꾸준히 나오면서 또 비메모리 업종들에게도 좀 우호적인 상황이 계속 좀 전개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거기에 제가 적어놨지만 특히 제가 조금 더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에서 집중을 하는 부분은 하이엔드 패키징 부분입니다.
이 사실 오사트라는 것 자체가 테스트 or 패키징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테스트 쪽이 물론 이익 그로스가 매우 세긴 하지만 진정한 이제 하이엔드 테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테크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패키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사트 업종 내에서도 하이엔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업체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용어가 아직도 많이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리서치로 재편된 기념으로 저번에 네. 한번 제가 방송 중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저번 자료에 있었던 그 공정 관련된 거 한번 기초 세미나 한번 녹음 한번 하시죠. 네, 오늘 알겠습니다. 이 말하기로 했으면 약속 지켜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하여튼 삼성전자 반도체 이 자료 짧은 코멘트지만 저희는 굉장히 고민을 담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좀 뭐 이거 항상 맞추는 것도 아니니까 뭐 맞습니다. 좀 쉴 줄 알았거든요. 이쪽이. 네네. 쉴 줄 알았고 저는 기억납니까? 저 전략팀장 제가 최영상 연구 얘기할 때 전자 실적 나고 좀 쉬었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 최영상 연구원이 저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센터장님 그냥 업황의 방향성입니다. 저한테 네. 그 PPT를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내년이.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의 낸드 쪽 사이클이 상당히 괜찮은 거죠. 네. 다른 말로 하면 하이닉스는 약간 고전하게 돼요. 낸드에서. 낸드 사업부는 고정하겠죠. 그쵸. 네네.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쵸. 왜냐하면 내가 딱 느낀 게 이렇게 되면 참 전자가 참 잘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에서 그러니까 전략을 정말 다르게 내가 쓰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가 참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소재주나 장비를 보실 때 철저하게 삼성전자 스타일로 간 삼성전자 관련된 걸 찾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그쪽이 훨씬 더 아마 이익의 강도나 네, 그쵸. 베타 플레이 자료가 짧지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네, 저희가 리서치이기 때문에 이리온 리서치를 분리한 이유는 뭐 고객 일반 투자들의 요구를 저희가 잘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건 브로커리지 쪽에서 하기로 한 거고.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저는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몇 개 적어놨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겠죠. 네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